우리가 사는 세상, 사실은 전부 분자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우리가 먹는 약부터, 입는 옷, 사용하는 플라스틱까지 전부요. 근데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화학자들은 대체 어떻게 이렇게 복잡한 구조물들을 원자 하나하나를 붙여서 만들어내는 걸까요? 오늘 여기서는요, 분자 세계의 건축과 바로 화학자들이 사용하는 아주 디바란 전략들을 함께 파헤쳐보겠습니다. 유기합성은요, 비유하자면 레고 조립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레고는 보통 레고가 아닙니다. 아주 까다롭고 특정한 규칙을 따라야만 조립할 수 있죠. 그래서 때로는 이 규칙 때문에 정말 원하는 조각을 서로 연결하는 게 불가능해 보일 때도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이게 바로 페노독순이라는 아주 복잡하게 생긴 약물 분자입니다. 화학자들은 이런 걸 표적 분자라고 불러요. 이걸 만들어내는 게 최종 목표인 거죠. 그런데 만약 이걸 만드는 과정에서 화학의 기본 규칙이 자꾸만 길을 가로막는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그럼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 볼까요? 모든 화학 반응의 핵심은 반응성에 있습니다. 쉽게 말해 원자들이 서로를 어떻게 끌어당기냐는 거죠. 어떤 원자는 전자가 좀 부족해서 플러스 성질을 띠고요. 다른 원자는 반대로 전자가 아주 풍부해서 마이너스 성질을 띱니다. 진짜 간단하죠? 마치 자석에 N극이랑 S극이 착 달라붙는 거랑 똑같아요. 아주 직관적입니다. 화학에서는 이런 이상적인 반응 조각들을 신톤이라고 부르는데요. 결국 플러스 조각과 마이너스 조각을 연결하는 게 화학 조립의 가장 기본 원칙인 셈이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골치 아픈 문제가 생깁니다. 만약 플러스 성질을 띤 조각과 또 다른 플러스 성질을 띤 조각을 연결해야 한다면요. 이건 마치 자석의 N극이랑 N극을 억지로 붙이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서로 밀어내기만 할 뿐 절대로 붙지 않잖아요. 화학에서도 바로 이런 자연의 규칙으로는 불가능한 연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자들이 정말 기가 막힌 거의 해킹에 가까운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바로 움폴롱, 우리말로는 극성 반전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이 독일어 단어가 말 그대로 극성을 뒤집어 버린다는 뜻이에요.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게 진짜 재밌는 부분인데요. 원래대로라면 왼쪽에 있는 조각처럼 플러스 성질을 띄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화학자들이 몇 가지 반응을 통해 일시적으로 그 성질을 완전히 뒤집어서 오른쪽처럼 마이너스 성질을 띤 조각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와, 이러면 이제 불가능했던 플러스와 플러스의 연결이 가능해지는 거죠. 자석의 극을 잠깐 동안 바꿔서 원하는 곳에 붙이는 것과 똑같아요. 이게 바로 유기합성의 묘미예요. 자연의 규칙을 그냥 따르는 게 아니라 그 규칙을 완전히 이해하고 그걸 교묘하게 역으로 이용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거죠. 정말 영리하지 않나요? 자, 이렇게 규칙을 뒤집는 법을 배웠으니까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제어의 문제예요. 화학 반응이라는 게 사실 가만히 두면 제멋대로 일어날 때가 많거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 바로 그 위치에서만 반응이 일어나게 하고 엉뚱한 곳에서 사고 치는 걸 막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여기 케톤이라는 분자에 브롬 원자를 딱 하나만 붙이고 싶다고 해봐요. 그런데 이걸 그냥 내버려 두면 반응이 막 폭주해서 여기저기 브롬이 덕지덕지 붙어버리는 다알로겐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완전 엉망이 되는 거죠? 근데 해결책이 뭔지 아세요? 의외로 간단해요. 반응이 일어나는 환경에 아세트산 같은 산을 아주 살짝만 넣어주는 겁니다. 이 작은 변화 하나가 마치 스위치처럼 작동해서 반응 속도를 기가 막히게 조절해줍니다. 그래서 브롬 원자가 정확히 딱 하나만 우리가 원하는 그 위치에만 붙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이 전략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시죠. 각 단계의 수율, 즉 성공률이 70%가 넘잖아요. 이건 반응이 정말로 정밀하게 제어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낭비되는 것 없이 우리가 원하는 분자만 아주 효율적으로 만들어냈다는 뜻이거든요. 제어 전략이 또 있습니다. 이 반응은 카복실산이라는 분자를 다루는 방법인데요. 그냥 한 번에 반응시키는 게 아니라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계획적으로 접근하는 거죠. 분자를 잠시 다른 형태로 바꿨다가 반응시키고 마지막에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는 식이에요. 그 결과가 어때요? 수율이 무려 86%! 정말 놀랍죠? 제어의 또 다른 비법이 있는데요. 바로 보호기라는 겁니다. 이거는 비유하자면 페인트 칠할 때 쓰는 마스킹 테이프 같은 거예요. 반응시키고 싶지 않은 중요한 부분을 이 보호기로 잠시 가려두는 거죠.
다른 곳에서 반응이 다 끝날 때까지 안전하게 보호하는 겁니다. 이 아닐린이 아주 좋은 예시인데요. 여기 붙어 있는 아미노기는 굉장히 민감해서 강력한 화학물질이랑 만나면 쉽게 망가져 버려요. 그래서 먼저 아세틸기라는 보호기로 갑옷을 딱 입혀주고 그 다음에 안전하게 나이트로와 반응을 시키는 거죠. 일이 다 끝나면 갑옷은 그냥 쓱 벗겨내면 끝! 정말 완벽한 제어 아닌가요? 자,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입니다. 바로 효율성과 속도에 관한 이야기예요. 수많은 가능한 반응 경로 중에서 내가 원하는 반응이 어떻게 다른 경쟁자들을 제치고 1등으로 골인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이걸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자 간 반응은 뭐랄까, 붐비는 콘서트장에서 친구 찾는 거랑 비슷해요. 서로 부딪히고 만나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분자 내 반응, 즉 고리화 반응은요, 여러분이랑 신고가 애초에 손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냥 고개만 돌리면 바로 만날 수 있잖아요. 당연히 훨씬 빠르고 쉽겠죠? 이걸 과학적인 용어로 엔트로피라고 하는데요. 좀 어려운 말이지만 핵심은 이거예요. 자연은 원래 자유롭고 무질서한 걸 좋아해요. 흩어져 있는 두 개의 분자를 억지로 붙이는 것보다 이미 하나로 연결된 분자를 살짝 접어서 고리를 만드는 게 훨씬 자연스럽고 에너지를 덜 쓰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냐고요? 어마어마합니다. 따로따로 떨어진 두 분자 사이에서 아마이드 결합을 만드는 건 정말 힘든 일인데요. 같은 분자 안에서 고리를 만드는 아마이드와 반응은 90%가 넘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수율로 진행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고리와 반응이 가진 엄청난 힘이죠.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전략들, 이건 마치 화학자들의 비밀 툴킷, 즉 연장 가방 같은 거예요. 어떤 문제에 부딪히느냐에 따라 딱 맞는 도구를 꺼내 쓰는 거죠. 결국 이 모든 건 문제 해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연적인 극성이 길을 막으면 극성 반전이라는 도구로 규칙을 뒤집어 버리고, 반응이 제멋대로 굴면 정밀 제어로 길들여주고, 반응이 너무 느리면 고리화라는 지름길을 이용하는 거죠. 이 세 가지 창의적인 해법이야말로 화학자들이 분자 세계의 퍼즐을 푸는 핵심 열쇠입니다. 유기합성은 단순히 정해진 조리법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문제를 해결하고 창의적인 해법을 찾아내는 예술에 가깝습니다. 과연 이 똑똑한 화학자들이 이 도구들을 가지고 다음에는 또 어떤 놀라운 퍼즐을 풀어낼까요? 우리 삶을 바꿀 새로운 약, 새로운 소재가 바로 저기서부터 시작될 겁니다. 정말 기대되지 않으세요?